시작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퓨전 명상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아직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진 않은데, 이제 퓨전 명상을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퓨전 명상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궁금증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이렇게 좀 답변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퓨전 명상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가지겠습니다. 이번 이제 라이브에 저희가 밴드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분이, 예, 김경아님께서 그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차례차례 먼저 질문과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네, 금랑님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딱 이렇게 맞춰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에 발맞춰 원격으로 이런 자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막연하게 궁금했던 점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신 동작을 하다 보면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호흡이 편하지 않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지 아니면 동작을 잘못하고 있어서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호흡이 잘 되고 하면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는 호흡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호흡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호흡 못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폐호흡은 이렇게 훌륭하게는 아니어도 살아갈 정도는 다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나이 드시다 보면은 이제 그 폐활량이라든가 그 호흡량도 줄어들어서 평상시에도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시는데, 이제 퓨전 명상 로가에서 얘기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몸으로 하는 호흡, 우리 폐호흡을 넘어서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의 순환의 중심, 뿌리 부분까지, 즉 꼬리뼈 부분까지 생명 에너지가 잘 들어와서 마음은 아주 편안해지고 또 이 몸은 이렇게 좀 가벼워지죠. 가벼워진다는 것은 기운이 잘 소통되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네. 자동차로 치면은 차는 큰데 엔진이 작으면은 잘 못 가겠죠. 막 떨리고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언덕에는 못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엔진의 출력이 크게 되면 오르막길에서도 무리 없이 잘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그 에너지에 관한 그 호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무리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식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상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그 에너지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 호흡이라는 거는, 그런 에너지의 호흡이라는 것은 내 몸 상태, 의식 상태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럼 내 몸이 지금
그 기혈순환이 잘 되고 경락도 잘 열려 있는 상태이고 아주 그 의식도 평화롭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호흡이 막힘없이 잘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모기장과 같은 꽉 막힌 상태에서 어떤 철망과 같은 공간이 생기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렇죠. 또 모기장과 같은 상태, 또 아무 거칠 것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상태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핵심 동작, 기본 동작을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경락을 소통시키고 순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에너지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밟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호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 수련을 한다든가 그런 단체에서는 몸풀기 동작하고 그냥 어떤 그 의식의 안정 부분에 치우쳐서 몸을 안 움직이면서 호흡에만 이렇게 집중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몸으로 하는 에너지의 호흡은 몸 상태, 몸의 경락이 잘 소통이 되고 그리고 의식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경락, 숨길이 열리고 숨이 점점 원활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발전의 과정이 처음에는 내가 몸을 기운이 통하는 상태로 잘 통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몸의 움직임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이 좀 어디가 안 좋은 부분이 있구나, 몸이 좀 좋아지는구나, 시원해지는구나, 이런 그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감각을 잘 느껴보는 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그 잘 편안한 부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가슴까지도 편안해지고, 허리까지도 편안해지고, 성골, 꼬리뼈까지도 내가 계속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숨이 드나든 걸 느낄 수도 있고, 숨길이 열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 에너지를 어떤 풍선을 만지는 감각과 같은 에너지를 느끼는 상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그 다음에는 충만하게 하는, 어떤 경우에는 축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운을 축적한다고 하는데, 기운을 축적하는 부분은 좀 거리감이 있고, 기운을 풍부하게, 우리 기운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입되고 흐르고 소모되고 또 유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입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 저수지와 같은 부분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큰 저수지를 형성하는데 항상 내가 그것을 유입시키고 순환시키는 것이지 꾹꾹 눌러서 쌓아 놓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 이후에는
그 단계로 가면 이제 내 몸이 전체 경락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식이 대중에서 평화를 누리듯이 편안하게 안정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돼요.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더욱더 밝은 기운을 느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의식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 의식이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그 호흡이 숨쉬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굉장히 몸이 힘들죠. 네. 네.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드시고. 예. 네. 그렇지만은 막힌다고도 말씀. 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되는 부분인데, 그 동작을 뭐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은 잘못하는 건 아니다. 동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중심을 잡고 또 중심까지 기운이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하체를 잘 펴주고, 이렇게 하체도 움직이지만 이제 상체를 먼저 잘 풀어주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또 교정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서 그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고, 기본 동작만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차츰 없어지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세요. 네, 어떻게 분당님의 문제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됐는데요. 움직이면서 제가 숨을 못 쉰 건 아니잖아. 쉬는데 숨 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이 가라앉아 갖고 숨이 쉬어지면 그렇게 평화롭고 몸 움직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의식이 가라앉아.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한 3일 전이 제일 피크였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20분 정도를 여기서 지체를 하다가 집에 한 15분을 가는데 숨이 푹푹 내쉬기만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들이쉬지는 않고 내쉬기만 푹푹 하는 걸, 그 행동이 엄청 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의식을 가라앉혔으면은 내가 그 푸푸하는 그 호흡을 멈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잠깐 스치네요. 그 전에는 집에 이제 수련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숨을 후 내쉬는 걸 항상 하면서 집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 3일 전쯤에는 그 정도가 아주 그게 달했던 거예요. 푸푸 내신 숨이, 깊게 내쉬는 숨이. 근데 어제 오늘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내 몸 안에 기운의 소통을 막는 원활한 호흡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토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겪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의식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것을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고비를 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았으면은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의식을 가라앉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몸이 가볍다는 것을 이렇게 몸이 가볍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막 하는 게 느껴져요. 그 몸이 체중이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고 움직임을 하는데 막 정말 가벼운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게 이런 거였나? 그러니 더 발전이 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고 생명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해진다. 즉 그 어떤 평형 상태, 대칭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가벼워지죠. 그래서 몸이 제일 무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겁다고 그랬어요? 숨 끊어진 사람. 숨 안 쉬는 분. 숨 안 쉬는 분은 몸이 정말 무거워요. 소통이 없으니까. 네. 그런가 봐요. 나 그러니까, 몸이 가볍다는 거를 음. 이번에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오늘 막 느끼는데 몸이 가벼운 게 이거였어 막 이렇게 느껴.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로 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을 이렇게 더 생명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화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그 DNA 손상을 복구하는 것도 이 에너지가 네. 약하기 때문에 아까 네. 동의보감에서도 물려받은 원기가 약하면 수명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이 호흡과 움직임과 의식의 안정, 이것의 중요성을 꼭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 편해지는 거는 의식의 안정과 움직임이 동작이 원활해진 다음에 호흡의 편안함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몸 상태와 내 의식의 상태와 일치한다. 호흡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도 호흡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의식이 안정이 안 됐는데도 호흡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자가 하는 호흡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호흡이 편해지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조금 더 이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죠. 수련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내 몸 상태가 아직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다. 그리고 의식도 편안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점점 이제 개선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 초보자들이 다 겪는 문제고 네, 그렇죠. 정말 호흡이 편한 경지가 되려면 그래도 녹두님 정도는 돼야. 아니 이분은요 아주 초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막힌다는 걸 알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 수련이 된 분이기 때문에 호흡이 막힌다는 걸 알죠. 처음에는 호흡이 안 된다, 막힌다 이런 걸 몰라요. 저도. 호흡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지금서 그렇죠. 알고 아는 상당한 거거든요. 경지에 된 거네요. 그래서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이분은- 극소수고 그 중에서 또 내 호흡에 대한 몸 상태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더 적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그 수련을 하실 수 있는 네, 맞아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 해도 축하드릴 일이다. 그러니까 네. 호흡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아. 우리가 숨 쉬고 있는데 무슨 호흡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수련 중에 호흡이 안 돼서 막 컥컥대고 막 막히고 이걸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그 핵심도 그거잖아요. 너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몰라요. 근데 지금 막힌다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 신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경아님 힘내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아님 질문이에요. 요즘은 개인 맞춤 의학과 같이 개인 맞춤 운동 처방도 있다고 합니다. 아라리님께서는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동작이나 호흡
호흡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려주신 로가 기본 동작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기본 동작, 누워서 하는 거 5가지,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동작들이 있는데, 물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어디 뭐 어깨가 불편하시다든가 그러면은 깎지 안 하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그 기본 핵심 동작의 장점은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해도,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셔도 누워서 하실 수가 있고, 예, 다 기본적으로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경우는 있죠. 그럴 경우는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이고, 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내가 그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운이 순환이 잘 되고 의식이 가라앉아야 돼요. 의식이 가라앉으려면 경락이 소통돼야 되고 호흡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과 의식의 안정과 이 호흡이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분이 오셨다. 허리 아픈 부분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요. 자세가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바른 자세를 해도 이 에너지가 약하면 허리가 아프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아프고, 앉아있기만 해도 아프고. 맞아요. 저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경락을 소통시켜야 되고, 움직임으로. 예. 의식 안정시켜야 예, 중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다 의식 안정시키고, 회복하고, 그 호흡을 발전시키고, 움직임으로 효과적으로 경락을 소통시키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기본 동작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원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 곁가지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다, 작은 부분이다, 그러면은 골고루 다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엉덩이 근육을 좀 도드라지게 하고 싶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종아리에 힘이 없는, 다리에 힘이 없는데 다리에 힘을 기르고 싶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력을 내가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피어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생명의 존재로서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더 발전시키고, 더 활짝 피어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학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오래 유지시켜주는 거, 첨단 생명 과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핵심 기본 동작이다. 그래서 맞춤 처방이 굳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해야 되는 근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개인에 따라서 어떤 것에 더 유념을 하시라고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무리가 없이 허리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두통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다른 운동을 추가해서 의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발바닥 부딪히기라든가 발목 돌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알려드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그 기본 누워서 하는 5동작에도 적응 순서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추가해서 처방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이라는 거는 몸과 그 의식의 상태와 같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숨 쉬듯이 그런 몸의 감각에 의식을 여기 집중하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 호흡법을 굳이 달리할 필요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해내야 될 게 많으면 자연적으로 토하는 숨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들숨이 더 처음부터 많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이제 그 기운을 느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야 할 때, 충만하게 해야 될 때, 그때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떤 그 흡입력을 이렇게 발생시켜서 더 확실하게 내 몸 안으로의 그 에너지의 유입량을 늘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몸의 감각이 회복이 되고 의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뿌리 중심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단계까지는 특별히 어떤 호흡법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시중에는 여러 가지 호흡 방법들이 많이 있죠. 단전호흡, 성문호흡, 관한호흡, 여러 가지 호흡 방법도 있고 명상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쫓기보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움직임과 그 다음에 경락을 잘 소통시키고 의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작이나 호흡법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기본 동작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개인 맞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개인 맞춤 서비스들이 그 PT 이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우리 금랑님도 개인 맞춤 하면서 돈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한 말씀. 많이 썼었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여기 와서 로가에서 찾았어요. 사실 근본적인 거는 보면은 평범해요. 평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돈도 안 드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다. 예. 그래서 우리 로가가 또 지향하는 바가 그 로가 자체의 제너럴, 예.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지향한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 특수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지도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철학이 있거든요. 사실 철학에서도 이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이게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다. 이거를 이제 아마 조금씩 더 이제 우리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같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30여 년 넘게 이렇게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알기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정립한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고 중요한 것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 세 번째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각 수련 동작의 원리와 의미를 알면서 움직이고 숨쉰다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수련 동작들에 대해서 그 원리와 효과를 알고 싶습니다. 향후 알 세미나에서도 별도 주제로 포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각 수련 동작의 원리를 뭐 가끔 보면은 이제 음양 오행의 원리라든가 뭐 그 우리가 알기도 어려운 맞아요. 목화토 금수 뭐 그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인데 로가라는 것은 이제 Love of General Activity잖아요. 그래서 일상을 생명됨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것은 뭐 특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적인 부분은 아주 쉬워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뭐 그렇게 그 지식도 없고 그 복잡한 것을 설명 뭐 해놓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로가의 수련 동작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움직임을 통해서 소통되는 창구, 통로, 경로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나무가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중심을 잘 잡고 움직여주고 기운이 중심까지 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체를 이용하죠. 하체를 잘 펴주고 짱짱하게 우리 균형추처럼. 그리고 이제 중심이 어떤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 우리가 움직이면서 길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는데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죠. 네.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경락을 소통시켜 준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의 순환의 중심을 회복시켜준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뿌리가 없냐? 뿌리가 거의 소멸된 상태죠. 왜냐하면 숨이 깊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심까지 어떤 에너지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차로. 내 몸이 즉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통하지 않으면 그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통하지 않으면은 내 몸이 숨 쉴 수 없다. 내 기관이 세포가 숨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DNA의 변형,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자, 먹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가시죠. 네, 빨리 가시죠. 네. 그럼 뭐 안 먹고 숨만 쉬어도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원리로서 우리가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은 막 뭔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막 그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따뜻해지면 풀어진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움직이면 기운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기운의 소통과 더불어서 중심을 회복하는 방법. 미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중심을 회복하는 원리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중심, 그걸 가속화시켜주고 중심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는 의식을 안정시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이 의식을 안정시키는 부분을 함께 했을 때 호흡이 풍부해지고 숨길이 열리고 중심이 회복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중요한 원리이고, 의미라는 것은 그런 동작들이 내 몸의 생명 에너지를 잘 순환시켜주고 충만하게 해준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지면 나무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 아픈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가 뭐 두통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뭐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그러면은 덧붙여서 어깨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고 생명 에너지의 순환의 그 질서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 자체를 어려워하실 수가 있거든요. 생명 에너지는 뭐고 또 뭐 그 생명 에너지 중심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해야 된다. 지금 너무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제 이름이 비슷한데 요가에서도 제일 차크라 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주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방법들은 잘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 된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원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 네. 그런 맞아요. 근본적으로 중심을 회복하고 의식을 안정시켜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동작이라도 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뭐 이상하게 더 새로운 막 동작을 개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데 그 동작을 어떻게 하면 내 생명력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순환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 동작 때마다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아는 것보다 기본 동작을 충실하게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지금 김경환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네, 라이브로.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세미나에서 들은 대칭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하고 또 추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중심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우주에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죠. 예. 근데 내가 단절이 돼 있는 맞아요. 상태거든요. 닫혀 순환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건 단절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단절을 해소한다는 것. 그것이 대칭 상태로 가는 것이죠. 네네네. 원활하게 에너지가 소통되면은 스스로 대칭 상태를 회복하게 되거든요. 균형 상태를. 네. 움직임, 내 몸의 움직임 자체가 그 우주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유입하기 위한 그렇죠. 벽을 무너뜨리는 행위 같아요. 그렇죠. 그 대칭을 이루기 위한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 단순히 이제 구조적으로만 봐도 그 5가지 동작 쭉 늘렸다가 또 이제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또 폈다가 또 위로 쭉 올려서 또 이것들이 다 척추의 기본적으로는 척추의 대칭을 회복하는 동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척추 상태가 저도 좋지 않아서 예전부터 그 뭐 이런 교정 치료나 이런 데 관심 갖고 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요. 돈은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교정 한번 받으면 돈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받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해보긴 하는데 이게 근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이게 그 척추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동작을 이제 계속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척추가 펴지는 그 원리가 뭔지를 이제 몸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게 이제 단순하지만은 여태까지 이 방법을 왜 다른 운동이나 다른 데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단순하게 하면서 그 원리들이 더 잘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척추 펴는 것만 봐도 예. 그렇죠. 이제 그 어떤 대칭 상태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거는 큰 대칭이 아니고 좌우 대칭이죠. 그 어떤 본래의 기능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되려면 이 척추 맨 아래 삼각형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성골, 청골이 있는데 거기에 힘이 느껴져야 돼요. 거기에까지 그 힘이 이렇게 의식이 도달하고 힘이 느껴져야 내 척추가 바로 선다. 그리고 그 어떤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악화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 첫 번째 동작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뭐 앉아서 하는 동작도 항상 이 성골을 펴주고, 성골을 펴주고 뿌리를 잡고 움직임을 통해서 그 움직임의 파장이 뿌리 중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에너지의 공간, 풍선을 깔고 앉듯이 척추 맨 아래에 꼬리뼈 쪽에 에너지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성골이 힘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척추를 받들고 있는 그 실질적인 구조물이 그 추추돌에 해당하는 구조물이 성골이다. 그야말로 뿌림. 그렇죠. 그 주춧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우리 중심, 에너지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김경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미처 묻기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지금 추가로 금낭님이나 늑두님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1번이다 생각하고 1번을 굉장히 애용하고 1년 동안 거의 거기에 절반이라는 걸 1번 동작으로만 했었다면 다른 동작에서도 어떤 이제 서서히 깨우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1번 외에 있는 동작 말고도 다른 어떤 동작의 그 효과가 이제 제 1번만 계속 애용을 많이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해야지 될 동작은 어떤 것인가 뭐 그것도 사실은 궁금해요. 근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본 동작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첫 번째 동작이거든요. 네. 첫 번째 동작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앉아서 하는 다섯 번째까지 이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 순서대로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한 군데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동작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결국은 우리가 경락을 소통시키고 중심을 회복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각 약간의 나름대로의 그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중심을 회복하는 또 의식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 근데 어떤 그 동작의 종류보다는 이제 그 동작을 하면서 내가 몸에 대한 감각을 잘 느껴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이 의식을 안정시키는 부분. 의식을 숨쉬는 해처럼 느껴보고 그것을 안정시키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동작을 하시면 된다. 어떤 동작을 하는가가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네.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할 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안정.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네. 이제 내가 이 동작 좋았는데 다른 어떤 동작 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순서대로 잘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몸의 감각을 느껴보면서 내가 의식을 몸 안에 있게 하는 거죠. 네.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몸의 감각을 왜냐면 내가 느끼는 재미가 있어야 있어야 되니까. 하니까. 네. 그럼 몸이 행복해진다. 몸이 즐거워진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내 의식이 따라가거든요. 예. 예. 어깨 들리면서 어깨하고 대화를 나누라고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나누라고. 그렇죠. 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몸 전체가 다 의식이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단지 어깨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호흡을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이 의식과 호흡이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을 느껴보시면서 의식을 포근히 안기듯이 편안히 안기듯이 한 군데 두시고 또 즐거움을 느껴보시고 내 몸이 행복해진다 그런 걸 느껴보시면서 의식을 점점 더 가라앉혀 보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지금은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때가 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흘려도 그것이 이제 접수가 안 돼, 접수가. 접수가 안 돼. 그거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에서부터 감각을 느끼면서 의식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함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초보자부터 이제 고수까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같은 동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다른 수련 체계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이게 그 초보 동작, 뭐 그다음 중급 동작, 고급 동작 다 나눠져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욕심을 내거든요. 나는 언제 저 고급 동작 하나 이러면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초보자나 그 고급자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 싱거워 보이는 동작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깊은 진리를 몸이, 그죠? 이론적이 아니라 그 몸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또 우리 로가 수련의 또 매력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동작을 하시더라도 의식과 호흡 수준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 동작이 점점 더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지고 내 의식이 성장하고 몸이 좋아지고 호흡 능력이 좋아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무슨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근본적이다라는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 이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다른 데서 헤매는 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막 이런 곳에서 이제 다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찾아지는 거,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고 기본으로 돌아오고, 기본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똑같은 동작인데 저 고수님들은, 나 초보 입장이잖아. 고수님들은 날마다 저 동작을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 기본 동작에 의해서 모든 게 내가 초보가 느끼는 동작과 고수가 느끼는 동작의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한 동작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변화무쌍한지 그거는 가늠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주 로가의 또 핵심적인 측면들을 좋은 질문과 함께 같이 잘 짚어서 또 이걸 통해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로가의 매력에 한층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질문들 좀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우리 로가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